여러분, 연애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성격, 가치관, 경제력, 외모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상담하면서 경험을 쌓은 토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 같아요.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요. 말이 잘 통하는 게 정말 성격이 잘 맞아서 대화가 잘 통하는 건지 한쪽에서 노력해서 대화가 잘 되게 만들고 있는 건지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가 잘 통하려면 진짜 많은 부분에 공감대가 있어야 대화가 잘 통할 수 있는 건데, 자신과 잘 맞지 않아도 사랑에 빠지게 되면 상대의 좋은 점만 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맞춰가려고 한다거나 말에 공감하고 대화가 잘 통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면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았지만 진실되지 않은 대화만 하게 된 것으로 결국 결과가 좋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을 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서로 마음이나 말이 이해가 잘 되면서 대화가 잘 통하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가 연애나 결혼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남녀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한테 노력을 해서 잘 맞는 사람이 아니라 숨쉬듯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잘 맞는 사람과 인연을 시작해야 결과가 좋은 연애나 결혼 생활이 될 수가 있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관계가 되거나 행복한 만남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많은 남녀분들의 궁합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주 궁합이 정말 잘 맞으면 숨쉬는 것처럼 애쓰지 않아도 서로 잘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부터 노력해도 결국 잘 맞지 않아 결과가 좋기 힘든 남녀 관계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사주로 알아보는 게 어려우실 수 있어서 사주팔자를 안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력으로 대화가 잘 통하는 건지 진실로 잘 통하고 있는 건지 알아보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남자나 여자가 전 X들한테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간단하게 어떻게 만났고 어떻게 유지했고 어떻게 헤어졌는지를 알아보셔야 해요. 특히 자기 입으로 전 X들한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너한테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은 곧 너한테도 전 X들한테 했던 것처럼 할 거야 라고 말을 이해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지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은 보통 계산이나 조건에 의해서 어떠한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사랑에 빠져서 그럴 수 있다는 변수가 있기도 하지만 20대 후반부터는 조건 없는, 계산 없는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아시다시피 그렇게 많고 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내 자신부터도 그렇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자신의 스타일로 돌아가 전 X들한테 했던 것처럼 본인에게 똑같이 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솔직히 사랑에 빠지면 연애할 때 또는 몇 개월 동안에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혼 후에는 본성을 숨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서 달라진 이성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원래 그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나와 잘 맞고 대화도 잘 되는 이성을 만나야 건강한 연애,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럼 사주팔자로 연애나 결혼할 때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 첫 번째, 나와 잘 맞지 않는 남녀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주에서 연애할 때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곳은 이곳 월주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곳은 10대에서 20대, 30대 사이에 성품과 가치관 이런 것이 형성되게 만드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곳에 어떤 오행, 어떤 십성이 있냐에 따라서 강하게 끌리는 이성과 약하게 끌리는 이성을 구분할 수가 있고, 이곳을 봐서 자신과 비슷한 점, 공감대가 많은 이성과 비슷한 점이 적고 공감대가 잘 형성되지 않는 이성인지를 알아볼 수가 있어요. 삶의 가치관이나 관점, 공감대, 추구성 이런 것들이 잘 맞아야 이야기가 잘 통하고 그로 인해서 상대를 쉽게 이해하고 맞춰가는 게 어렵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궁합 볼 때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살인이 분들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사주팔자에는 인풋이라는 곳과 아웃풋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풋은 편관, 정관, 편인, 정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이 월주에 있으면 원칙적이고 믿음을 중요시 여기며 교양과 품이 있는 사람과
잘 어울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웃풋에 해당되는 식신상관, 편재, 정제라는 것이 있는데요. 얘네들이 월주에 있는 분들은 격식을 많이 따지지 않고 재밌게 즐겁게 자유분방하면서 유연성이 넘치고 변화를 추구하면서 절제되고 어른스러운 사람보다는 젊게 살아가는 이성과 그러한 연애 스타일을 추구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변수는 또 있어요. 10대, 20대 대운에 아웃풋에 해당되는 식신상관, 편재, 정제가 들어왔다면 사주는 원칙적이고 교양과 인품을 우선시 보면서 절제되고 성숙한 연애, 결혼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기만큼은 재밌고 즐거운 관계를 추구하면서 자신과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과 환경에 놓이면서 연애나 결혼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20대 대운에 인풋에 해당되는 편관, 정관, 정인, 편인이 들어와 있다면 사주는 원래 자유분방하고 격식을 많이 따지지 않으면 즐거움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운에 의해서 절제된 말과 행동, 관계를 지향하며 살아오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알아가시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가장 잘 맞지 않는 남녀관계는 인풋만 강하게 발달한 사주를 가진 사람이 아웃풋만 강하게 발달한 이성을 만나게 되는 게 가장 잘 맞지 않는 궁합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아웃풋이 발달한 남자 여자 같은 경우는 설득력과 표현력, 연기력이 좋아서 환경과 상황, 상대에 맞춰가면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이기 때문에 잘 맞고 안 맞고를 떠나 상대의 마음을 얻는 데 재능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연애 또는 결혼할 때 중요한 포인트 두 번째는 인풋과 아웃풋 중간에 있는 비견겁재라는 몸통에 해당되는 인자가 약한 사람들 같은 경우예요. 이런 분들은 이성관계의 주차성과 리더십 이런 게 조금 약한 편이고 그로 인해서 상대가 강하게 다가오면 자신과 잘 맞고 안 맞고를 테스트해 볼 틈도 없이 또는 알아보기는 했지만 좋아해 주니까 만나게 되는 수동적인 현상이 발생되기도 해요. 그래서 결국 서로가 인생 목표나 방향성, 가치관이 조금 달라서 장기적인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고요.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맞춰가거나 희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관계가 되면서 연애나 가정 유지가 힘들어지게 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춰주는 사람을 만나고 찾는 건 건강한 연애, 결혼을 할 준비가 내적으로 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상대도 나도 애쓰지 않고 맞추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맞춰지는 그러한 연애 결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주적으로 보통 비견겁재가 없는 분들이 초반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국 이성관계에 맞춰가는 성향이 기본 강해서 이런 분들이 진짜 연애나 결혼하기 전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이 살아온 과거에 대해서 잘 알아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자신과 다르고 잘 맞지 않아도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형태의 포지션이 형성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연애 초반에는 자신이 갑인 줄 알았지만 을의 포지션 또는 자신이 이성에게 의지하면서 리드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도 연애나 결혼 생활이 편하게 유지되기가 쉽지가 않고 오히려 건강이 위협받는 경우도 발생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주의 타고나기 이성관계에 주도력이 없어서 의존적이고 맞춰가는 게 어울리는 형태로 태어났는데 현실적으로 집에 돈이 많아서 또는 직업이 좋아서 자신이 강한 줄 알고 리드해 주기를 바라는 이성과 연애나 결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되면 연애를 할 때도 결혼을 해서도 책임감을 서로 전가하느라고 피곤하고 연애나 결혼 생활이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신과 꼭 맞는 궁합이 100% 맞는 이성과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할 수 있겠어요. 현실적인 조건도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궁합까지 잘 맞추는 거는 어려운 일 같기도 해요. 그래서 궁합 볼 때 100% 완벽하진 않아도 70점 정도 이상만 되면 연애도 결혼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궁합을 100% 맞출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은 꼭 봐야 하는 궁합 조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린 이유고요. 정리하자면 첫 번째는 연애나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인풋이 발달한 사람은 아웃풋이 발달한 사람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는 것과 아웃풋이 발달한 사람은 인풋이 발달한 이성을 만나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만나고 있고 결혼을 했다 하는 경우는 보통 서로가 잘 맞아서 만났다기보다는 현실적 조건이나 외모 등 내적인 부분을 맞추기보다는 외적인 부분을 맞춰서 연애나 결혼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관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계 유지, 결혼 생활 이런 부분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몸통에 해당되는 비견겁제가 약한 사람은 이성관계에 리더십이 부족한 스타일로 상대가 비견겁제가 있거나 신강한 팔자를 가진 이성과 협조적으로 연애나 결혼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더욱더 함께할 이성을 신중하게 골라야 하는 팔자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성관계와 환경 변화를 수동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을 잘 변화하고 개선해 나가고 탈출해 나가는 능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지,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해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 궁합이 100%가 아닌 1000%가 맞아도 건강한 연애, 가정 환경을 유지하는데 어렵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